안녕하세요. 기업 IT 담당자 커뮤니티 쉐어다이티에서 글쓰고 방송하는 장도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글로벌 데이터 분석 플랫폼 기업 스플렁크가 9년 연속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 SIEM 부문 리더에 선정되었다는 보고서의 내용을 해설해 보려고 합니다. 기업에서 새로운 솔루션 도입을 검토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자료는 무엇일까요? 제품 속에서 다양한 레퍼런스, 특히 외산 기업의 솔루션일 경우 이 자료를 아마도 우선적으로 검토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로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인 가트너에서 매년 발표하는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 보고서입니다. 가트너는 기업의 IT를 여러 분야로 나누고 각 분야별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들을 분석해서 리더, 챌린저, 비저너리, 니치 플레이어 이렇게 4가지 부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기업들 중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 보고서에 이름을 올렸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권위 있는 보고서인데요. 만약 이 보고서에서 리더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면 해당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기업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2022년 10월에 발표된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의 시큐리티 인포메이션 앤 이벤트 매니지먼트 분야의 보고서를 살펴보고 이 분야에서 9년 연속 리더 부문에 이름을 올린 스플렁크는 어떤 강점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 보고서를 보는 방법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스플렁크가 9년 연속 리더 부문에 올랐다는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 시큐리티 인포메이션 앤 이벤트 매니지먼트 보고서를 함께 볼까요? 먼저 타이틀부터 보면 매직 쿼드런트 포 시큐리티 인포메이션 앤 이벤트 매니지먼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풀네임이 어색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국내에서는 보통 SIEM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SIEM이 어떤 개념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 솔루션인지부터 알아봐야겠죠. SIEM, 시큐리티 인포메이션 앤 이벤트 매니지먼트를 해석하면 보안 정보와 이벤트 관리라고 할 수 있는데 보안과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토대로 다수의 보안 이벤트를 하나의 화면에서 살펴보고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말합니다. 보안 담당자분들께서는 보안 관제 서비스라는 용어에 익숙하실 텐데요. 대기업에는 기업 내에 발생하는 모든 보안 관련 사건, 사고들을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보안 관제팀이 따로 있죠. 이런 보안 관제팀에서는 24시간 기업의 보안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사건이 발생하면 즉각 대응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SIEM은 이러한 보안 관제 솔루션을 통해 보다 편하게 관리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솔루션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SIEM 솔루션은 왜 필요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사이버 공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른 피해 역시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기업들은 AV나 EDR 같은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 네트워크 보안을 위한 방화벽이나 접근 통제 솔루션, IPS, IDS와 같은 침입 탐지 및 방지 솔루션, 스레트 인사이트와 같은 최신 악성 코드 패턴을 분석해서 잡아내는 인공지능 기반 보안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보안 솔루션들이 담당하는 보호하는 영역이 각기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이 어디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분석해야 할 관리 포인트가 너무도 많기에 사고 원인을 빠르게 파악하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원인 파악이 늦어지면 그만큼 문제 해결에 걸리는 시간도 늘어나고 그럼 당연히 기업이 입는 피해 역시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사이버 공격의 수준은 점점 고도화되고 있어서 기존의 다양한 분야에 사용 중인 포인트 보안 솔루션으로 대처하기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해커가 내부 시스템으로 침투하기 위해 공격하는 첫 번째 관문이 사용자 기기가 될 수도 있고 이메일이나 홈페이지 계정이 될 수도 있고 방화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무선 공격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의 포인트가 아니라 여러 포인터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 연관성을 분석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보안은 사후 대처가 아닌 사전 예방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언제까지 소 잃고 외 한 칸 고치는 형태의 대응만 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보안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의심되는 해커의 행동을 탐지해서 방어할 수 있어야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사이버 공격 수준도 진화하고 공격 루트도 점점 다양해지면서 기업들이 보호해야 할 포인트가 늘어났고 이러한 다수의 공격 루트를 보다 효율적으로 보호함과 동시에 사전 예방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솔루션이 바로 SIEM입니다. 그렇다면 SIEM은 어떻게 동작하는 솔루션일까요? SIEM은 기업 내에 보호가 필요한 모든 기기, 네트워크 장비들이 남기는 로그를 수집합니다. 이러한 로그에는 사용자 접근 기록, 활동 기록, 외부 침투 기록, 장애 흔적 등등 각 기기가 동작하는 모든 흔적이 남겨져 있습니다. SIEM은 이 흔적들을 분석해서 어디에서 어떤 이상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지 빠르게 분석하고 파악해서 관리자에게 알려줌과 동시에 미리 정의된 정책을 기반으로 위협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과거에는 이런 높은 수준의 보안 환경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24시간 상주하는 보안 관제팀의 많은 인력들이 필요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심 솔루션 덕분에 소수의 인원으로도 더 높은 수준의 보안 환경을 갖출 수 있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심이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봤으니까 다시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 보고서로 가볼까요? 이 보고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아쉽게도 영어로 제공됩니다. 그래서 모든 내용을 번역해서 설명해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보고서 내용 중 어디를 주의 깊게 봐야 하는지, 스플렁크의 강점은 무엇인지 위주로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매직 쿼드런트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차트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이름을 올린 기업들은 심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뛰어난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각 기업들의 이름이 적혀있는 위치가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X축은 Completeness of Vision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비전 완성도, 즉 심이라는 것을 구현하기 위해 기업이 제공하는 솔루션의 기능이 얼마나 뛰어난가, 고객에게 자사의 심 솔루션의 가치를 얼마나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그리고 Y축은 Ability to Execute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행 능력 혹은 실행 역량으로 표현되는데 심을 위해 얼마나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며 심 영역을 얼마나 잘 커버하고 있는가, 그리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척도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심 솔루션의 기능 완성도가 높고 심의 구현을 위해 기업 내 보안 영역을 빠짐없이 커버하며 고객들이 그 심 솔루션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잘 활용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고객들을 유치하고 있는지에 따라 기업의 이름이 매직 쿼드런트 보고서의 차트에서 우측 상단에 위치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트너는 이 차트를 니치 플레이어, 비저너리, 챌린저, 리더 4개 부문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먼저 니치 플레이어는 이제 업계에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신생기업 혹은 매직 쿼드런트 보고서에 이름을 올린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솔루션의 완성도 및 성과가 부족한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고서에 이름이 등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업계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다고 해도 될 만큼 뛰어난 기업인 것은 사실이나, 함께 이름을 올린 다른 쟁쟁한 기업들에 비해서는 아직은 좀 갈 길이 멀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비저널의 경우 니치 플레이어의 기업들보다 솔루션의 완성도는 좀 높아요. 그런데 업계의 요구사항을 모두 커버하기에는 좀 부족한 점도 있고, 시장에서의 성과 역시 니치 플레이어와 비교해서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수준의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챌린저의 경우 다양한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빠르게 고객을 늘려가며 성장하고 있는 유망주들이긴 한데 솔루션의 완성도가 조금 부족해서 업계의 요구사항을 완벽하게 해결하기에는 좀 더 발전할 필요가 있는 그런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리더는 탁월한 솔루션 완성도를 자랑하며 업계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커버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바탕으로 많은 수의 고객들을 확보한 명실상부 업계 최고의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 보고서에서 리더 부문의 이름을 올렸다면 그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기업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물론 그 부문 안에서도 각 기업들의 이름이 위치한 지점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니치 플레이어, 비저너리, 챌린저 이 3개 분야에 비해 리더에 오른 기업들의 경쟁력은 아주 높은 수준으로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고 보셔도 됩니다. 따라서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 보고서 심 분야의 글로벌 리더 부문에 오른 스플렁크의 주요 경쟁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 IBM, 시큐어로닉스, 엑사빔이라고 봐도 되겠죠. 이제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 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차트 보는 법을 이해했으니까 스플렁크가 9년 연속으로 심 분야의 리더 부분에 이름을 올린 비결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가트너는 차트에 등재된 모든 기업들의 강점과 약점, 즉 좀 더 발전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이와 같이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두었는데요. 모든 기업들을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스플렁크에 대한 내용만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가트너가 기업명을 ABC 순으로 정렬해놨기 때문에 S로 시작하는 스플렁크를 찾기 위해서는 스크롤을 꽤 내려야 합니다. 자, 여기 있네요. 스플렁크의 소개 부분을 보면 스플렁크의 심 솔루션인 ES, 엔터프라이즈 시큐리티는 북미 대기업들을 주요 고객으로 두고 있으며 간편한 UI를 통해 보다 많은 보안 이벤트 정보를 관리할 수 있게 한다고 되어 있고요. 강점으로 언급된 3가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패키지드 시큐리티 피처스입니다. 과거 별도의 모듈로 판매되었던 TIP와 UEBA 기능이 현재의 SaaS로 제공되는 스플렁크의 ES에 포함이 되어 있어 고객은 추가 비용을 낼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TIP는 Threat Intelligence Platform, 인공지능 기반 위협 탐지 기능을 의미하고요. UEBA는 User Behavior Analytics로 사용자 행위 기반 분석을 통한 위협 탐지 기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고급 기능이 하나의 SaaS 과금 모델에 통합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IT Observability Coupled with Security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Observability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기존의 모니터링 도구 대비 어떤 강점이 있는지 말씀드렸죠. 스플렁크의 Observability 솔루션이 보안 영역까지 커버함으로써 기업은 IT 전반에 걸친 성능 분석,
장애 분석뿐만 아니라 보안 위협까지도 한꺼번에 분석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되었고요. 덕분에 기업의 IT 담당자는 IT 인프라 및 애플리케이션에 미치는 성능 영향이 보안 관련 문제일 수도 있음을 파악할 수 있는 등 기업의 IT 시스템을 보다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만큼 스플렁크의 솔루션 완성도가 높은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시큐리티 오퍼레이션 유저 익스피리언스인데 강력한 성능의 쿼리 기능, 다양한 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한 높은 API 호환성,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 기반의 인공지능 분석 모델이 결합된 높은 수준의 대시보드를 사용자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것이 강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약점, 고객 입장에서 이 부분은 좀 더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할 부분들을 살펴볼까요? 먼저 프라이싱입니다. 스플렁크의 라이선스 모델인 버추얼 컴퓨트는 클라우드에서 운영되는 워크로드별로 서비스별로 과금되는 모델인데 이 모델이 조금 비싸다고 느끼는 고객이 많은 모양입니다. 스플렁크의 ES의 특징은 옵저버빌리티와 결합되어 모든 기기들의 로그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하는 것이니만큼 아무래도 클라우드에서 많은 수의 워크로드를 운영하는 기업일수록 더 많은 비용을 내야 하죠. 향후 IT 인프라의 미래는 점점 더 클라우드가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발전을 할 거니까 수집해야 할 로그들은 아마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 기업들은 그에 따른 클라우드 인프라 비용을 더 많이 지불해야 하죠. 그래서 가트너는 고객의 솔루션 사용 비용을 절감시켜줄 수 있는 방안을 스플렁크가 마련할 필요가 있다 라고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Complexity and Expertise입니다. 스플렁크 ES의 강점이 하나의 솔루션으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보다 넓은 보안 영역을 커버할 수 있다는 것이지만 가트너는 이러한 다양한 기능들을 어려워하는 고객들도 있으며 그들은 스플렁크 ES만을 위한 전문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스플렁크 입장에서는 다양한 기능들을 IT 관리자가 보다 간편하게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Regional Sales Expertise입니다. 앞서 스플렁크 ES의 주요 고객이 현재 북미 지역의 대기업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트너는 스플렁크가 북미 외 다른 지역에도 영업 인력을 강화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는 곧 스플렁크 ES의 고객이 북미 지역 위주로 한정되어 있다는 이야기도 되기 때문에 스플렁크가 APEC, 유럽 등 다른 지역까지 영업 조직을 더욱 확대하고 영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2년에 한국 지사가 생기는 등 한국에는 일찍 진출한 스플렁크입니다만 가트너가 보기에는 아직 한국을 비롯한 나머지 지역에서 스플렁크가 좀 더 영업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네요. 스플렁크의 고객이 북미 외 다른 지역에서도 더 많이 생긴다면 앞서 보셨던 매직 쿼드런트 차트에서 스플렁크의 위치도 훨씬 더 위로 올라갈 수 있겠죠. 여기까지 글로벌 데이터 분석 플랫폼 기업 스플렁크가 9년 연속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 심 부문 리더에 올랐다는 보고서의 내용을 빠르게 살펴봤습니다.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 심 분야의 보고서 내용 중 스플렁크 부분만 따로 떼어 살펴본 만큼 차트에 이름을 올린 다른 기업들의 강점과 약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설명 페이지에 남겨있는 링크를 이용해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 영상이 심 솔루션이 무엇이며 다른 보안 솔루션들과 어떻게 다른지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 보고서의 차트에 등재된 기업들의 위치를 해석하는 방법이 궁금하셨던 분들 그리고 현재 심 솔루션 도입을 검토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